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장은 다시금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 봐야 하는 걸까요? 김동현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장세 분위기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수보다 사실 체감이 오늘 더 안 좋은 움직임인데 아침에 올랐다 빠져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주, 특히 제가 대우조선은 우리 개편 이후에 이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장 약한 종목의 어떤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낙폭 과대주들의 타이밍을 중기적으로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언급했던 종목인데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저점 연중 최저점을 깼죠. 작년도 저점까지 깨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어제 막판에 반등을 했습니다. 좀 낙폭을 축소했는데 오늘 또 하락한다는 건 이건 반등 실패죠. 이렇게 되면은 낙폭 과대주들 전반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산업재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낙폭주들을 살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아직 좀 느긋하게 늦추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주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과거에 10 중에 8이 움직였고 또 5이 움직이고 3개가 움직이고 하나가 움직이는 형태로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시세가 아주 탄력적이죠. 어제 메디톡스도 그랬고 이런 움직임들이 연속성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또 한국콜마 같은 종목이 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현혹시키고 있지만 저도 관심형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 좋은 그림에서도 3월달, 4월달처럼 위쪽으로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좌우간 약한 종목은 약한 대로 아직 시세가 좋지 못하고 강한 종목들도 타이밍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매매하는 관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하락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대우조선해양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밀려나는 종목들 순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대우조선해양 앞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벌써 5거래일 연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기업은행, 대우증권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SK하이닉스 물론 낙폭이 다른 종목 대비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서서히 좀 밀려나더라고요. 벌써 닷새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 가져가고 계신가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47,000원 로스컷짜리이기 때문에 한 48,000원 이하에서는 한 1, 2% 로스컷을 한번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못 지켜주는 거 보니까 사실 이렇게 위쪽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사가지고 굳이 한 달, 2달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위치에서 매수해서 내가 수익을 보면서 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진입하신 분들은 로스컷 하시는 게 맞고 다음 타이밍은 또 그림이 좀 나와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되면 박스 회귀가 되니까 한 43,000원대라든지 충분히 또 다시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라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싸게는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롯데케미칼입니다. SK하이닉스와는 조금은 다르게 이 종목은 앞서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장 5일 만에 하락으로 좀 전환됐는데요. 그래도 5일 이동평균선은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제일 먼저 사고 싶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낙폭과대형 지금 산업재 섹터 전반은 사실 중기적인 낙폭과대 연중 최저점까지 나와 있는데 이 NCC 관련 납사 크래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프레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올해 메르스와 관련해서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대부분의 내수 기업들도 이익 전망이 이렇게 좀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주가 많지 않습니다. 환율도 좀 그렇게 좋았던 상황이 아니고 수출 동향도 별로 안 좋았죠. 그러면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의 실적이 2분기에도 좀 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됐을 때 오늘처럼 혹은 내일 이후에라도 시장이 조금 더 흔들려 준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정도의 지지점을 놓고 오히려 공략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롯데케미칼의 하락은 좀 반가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가운데 조정을 받는 경우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네요. 앞서 이야기해주신 대우조선해양하고는 좀 사뭇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 전반적인 금융주들 흐름 좀 부진하거든요. 은행하고 증권이 함께 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자면요.
미국 금리 상승에 우리나라도 어제 금리 인하했는데 곳곳에 금리 상승입니다. 증권은 단기 매도 내지는 관심권 단기적으로 좀 소외시키더라도 은행주는 지금의 조정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도 있죠.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는 종목군 좀 묶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그래도 이 삼성전자 덕을 좀 보면서 낙폭이 제한되지 않나 싶고요. 한국콜마도 오늘장 급등이죠. 한미사이언스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메디톡스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반등 의미 있다고 보세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제품 이번 갤럭시 시리즈도 그렇게 크게 흥행이 예상보다 되지 못했고 삼성의 어떤 상속이 끝나야지 삼성전자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상승 중인데 지금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3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상승을 다른 종목들이 마이너스권 시세로 다 충원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황에서 삼성전자의 강세는 결코 반갑지 않은 흐름이고 삼성전자의 오늘의 움직임은 시세상으로도 전혀 의미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나 화장품이 강하긴 한가 봅니다. 오늘 한국콜마는 급등이고요. 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들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다르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도 이전처럼 그룹을 지어가지고 하나가 움직이면 다 같이 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어차피 기간 조정권으로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선 뚫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의 짧은 반등이고 한국콜마는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21선을 지켜내고 위쪽에서 발산이 나온 어제 메디톡스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일부 종목, 아주 극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현혹시키는 플레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보고 다른 걸 사는 매매는 결코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메디톡스나 오늘의 한국콜마를 보고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을 밑에 있는 걸 사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패턴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연구하신다면은 21선을 지켜내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상방 21선을 지키고 있는 그동안 탄력이 좋았던 것 중에서 21선을 지켜낸 종목들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군들을 직접 공략을 하시거나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그게 아니다라면은 이 패턴을 찾아서 모니터링 하시다가 시세가 좀 들어오는 게 보이면 공략을 하시는 게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화장품 이 단어만 들어가면은 우르르 함께 좀 동반해서 올랐는데 이제는 좀 종목별로 패턴을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요즘에 뭐 긍정적인 내용이 있나요? 어제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시세가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최근에 강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섹터 매매가 지금 딱 유일하게 되는 건 제약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코스닥 쪽에서 헬스케어나 혹은 바이오가 아니라 코스피에서 의약품 업종으로 묶여있는 종목군들은 그룹을 지어서 트레이딩, 예를 들어서 1등주를 보면서 2등권에 있는 종목을 연동 트레이딩 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업종이 지금 제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주는 주도주 면모와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도 그 시세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고점 뚫고 나갔고요. 한미약품도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고 아무런 지지 라인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종군당 아래쪽에서 치고 나오고 있고요. 녹십자 살아있고요. 이런 움직임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비켜나서 개별 트레이딩이 가능한 유일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섹터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여러 가지 변동성이 또 다음 주에 대기가 돼 있죠.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는 상한폭 확대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변동성 축소가 될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건 신용 정도일 텐데 그 신용도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옐런이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번 6월 FOMC에서는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좌우간 가이던스 변경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다음 주에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포함하는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는데 우리나라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전망 내지는 기대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도 안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앞두고 확인하자. 여전히 갑자기 현금을 들고 있다가 지금 매수에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좀 고민되신다라면 약간 축소해 놓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매매 갈증을 풀고자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강한 종목들, 낙폭 과대구는 아직 포인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강한 종목 10개 중에서 하나 정도를 찾아서 매매하시는 정도로만 국한하시고 다음 주 일단 FOMC까지는 큰 변화 없이 장기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기술 반등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수 시점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시장 지켜보고 또 이 개별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견 덧붙였습니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이었습니다.